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신입 경찰관 이민수 씨가 순찰차 안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경찰이 된 지 6개월째, 아직도 야간 순찰은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20여 년 된 구형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민들의 터전이었죠. 민수는 이런 동네가 좋았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보다는 정겨운 인정이 느껴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용한 새벽에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강서 101 순찰차, 도둑 신고 접수. 강서구 화곡동 한신아파트 103동, 현재 침입자가 있다는 신고입니다. 민수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도둑 신고라니. 민수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신고였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소음 신고나 주정뱅이 신고 정도였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거든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서 101입니다. 현장으로 출동하겠습니다. 민수는 신속하게 응답하고 사이렌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현장으로 향했어요. 도둑 신고에는 조용히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한신 아파트에 도착하니 103동 앞에 한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신고하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기 경찰관님.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셨어요. 제가 신고한 박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물어봤어요. 박정수 할아버지는 2층 김택시 아저씨 집인데 방금 전에 누군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김 아저씨는 분명히 집에 없을 텐데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집 주인이 없는 시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이었죠. 정말 도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네, 조심하세요.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웃들이 있어서 이 일이 더욱 보람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한신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김택시 아저씨 집 문 앞에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집 문이 안쪽에서 열리면서 한 남성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손에는 열쇠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갑자기 마주쳤습니다. 둘 다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인가? 하지만 도둑치고는 너무 당당해 보였어요.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민수가 신분을 밝혔어요. 상대방 남성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경찰요? 무슨 일이시죠? 그의 반응이 진짜 도둑 같지는 않았어요. 혹시 신분증 확인이 가능할까요? 민수가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남성은 네, 물론이죠라고 하며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김현우라고 되어 있었어요. 김현우 씨, 혹시 이 집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김현우 씨는 이 집이 제 아버지 집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도둑이 아니라 아들이었구나. 민수는 안도하면서도 당황했어요. 그렇다면 왜 신고가 들어온 걸까요? 혹시 아버님께서 집에 안 계신가요? 네, 아버지는 지금 야간 근무 중이세요. 택시 운전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웃 할아버지가 집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였구나.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현우 씨, 죄송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둑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거거든요. 민수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김현우 씨는 아, 그렇구나. 이웃분이 오해하셨나 보네요. 라고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아버지 생신이 내일이라서 깜짝 선물을 하려고 했거든요.
김현우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민수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일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온열 매트를 사가지고 왔어요. 김현우 씨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야간 근무라서 새벽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들어와서 설치해 놓으려고 했는데 김현우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웃분들이 놀라셨나 보네요. 민수는 선물 상자를 보며 정말 감동했어요. 아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아버지 생신 선물을 준비하다니. 그것도 아버지의 아픈 무릎을 위한 온열 매트라니. 이런 효성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들이시네요. 부산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현우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가족애를 보며 자신도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자주 못 드렸는데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보통 새벽 4시쯤 들어오세요. 밤새 택시 운전하시거든요. 김현우 씨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지금이 새벽 3시 반쯤이니까 곧 오실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현우야, 너 왜 여기 있니?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김택시 아저씨는 아들과 경찰관을 번갈아 보시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김택시 아저씨는 68세 정도로 보였는데 오랜 택시 운전으로 좀 피곤해 보이셨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은 정말 따뜻했어요. 현우야, 갑자기 왜 왔어? 그리고 경찰관님은 왜? 김현우 씨가 재빨리 설명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깜짝 선물하려고 왔는데 이웃분이 도둑인 줄 알고 신고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하시더니 민수에게 깊이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시켜드렸네요. 아버지의 정중한 모습에 민수는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이런 예의 바른 어른을 보니 왜 아들이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저씨. 오히려 좋은 일을 보게 되어서 기뻐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꼭 껴안으시며 이 녀석이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고생했어. 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민수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시며 아들을 키우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아들. 이런 가족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도 경찰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라고 인사하셨어요. 민수는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선물이 있어요. 김현우 씨가 상자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뭐야, 또 쓸데없는 돈 썼구나 라고 하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김현우 씨가 온열 매트를 꺼내 보이자 아버지는 정말 감동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어디서, 비쌌을 텐데. 그러면서도 무릎이 아프다는 걸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감동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아저씨, 택시 일이 힘드시죠? 하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뭐요? 이런 게 뭐가 힘들어요? 우리 현우 키우려고 시작한 일인데.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아저씨, 택시 운전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민수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30년 됐어요. 현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이라니. 민수는 정말 놀랐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시다니. 민수의 감탄에 아버지는 쑥스러워 하셨어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일인데. 하지만 민수가 보기에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김현우 씨가 아버지, 경찰관님께 택시 면허증도 보여드려요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지갑에서 오래된 택시 운전 면허증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1993년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래되셨네요. 서울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겠어요. 민수가 말하자 아버지는 그럼요.
골목길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김현우 씨가 덧붙여 말했어요. 경찰관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세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말을 들으니 민수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거죠.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박정수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김 기사님, 괜찮으세요? 경찰차가 와 있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확인하러 오신 거였어요. 민수가 상황을 설명해드리자 박 할아버지는 아이고, 제가 괜한 신고를 했네요. 현우 씨였구나. 라고 하시며 미안해하셨어요. 사실 박 할아버지도 김현우 씨를 잘 아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할아버지. 신고 잘해주셨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김현우 씨가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래도 미안하네. 현우 씨가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줄 알면서도 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이런 이웃관계를 보며 정말 부러웠어요. 서로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현우 씨, 부산에서 올라오느라 고생했겠네. 이 시간에 버스 있어? 박 할아버지가 걱정해 주셨어요. 네, 새벽 첫 차 타고 갈 예정이에요. 김현우 씨가 대답했어요. 그럼 아침까지 좀 쉬었다 가지 그러니? 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선물만 드리고 갈게요. 김현우 씨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낸 거였어요. 민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효성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바쁜 일상 중에도 부모님을 잊지 않고 챙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효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정말 좋은 아들 두셨네요. 김 기사님라고 말씀하셨어요. 김택시 아저씨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가 복이 많죠라고 대답하셨어요. 민수는 이 가족을 보며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반성이 돼요. 민수의 말에 김현우 씨는 경찰관님도 힘든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게 잘하셨어요? 민수가 물어보니 김현우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요. 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며 뭘 좋아. 그냥 아들 키우려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김현우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밤낮으로 택시 몰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그 고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민수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버지의 희생과 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였구나. 정말 보기 좋으세요. 이런 가족이 되고 싶어요. 경찰관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또 놀러 오세요. 이 동네 순찰 도시면서요. 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민수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저씨께 택시 운전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김현우 씨도 경찰관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민수는 저야말로 감사하죠. 정말 아름다운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요. 박 할아버지도 경찰관님,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는 이런 따뜻한 말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민수가 인사하자 모든 분들이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 후 민수는 정말로 김택시 아저씨를 자주 찾아뵀어요. 순찰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들러서 안부를 여쭤보고 건강은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아저씨도 민수를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진수야, 또 왔구나. 고생 많다. 아저씨는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민수는 아저씨, 무릎은 어떠세요? 현우 씨가 사다 드린 온열 매트 효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효과 만점이야. 우리 현우가 정말 좋은 걸 사다 줬어. 아저씨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현우 씨는 자주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 바빠도 시간 내서 와주거든. 민수는 아저씨와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인생의 지혜,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말이에요. 진수야, 너도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드려라.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아. 아저씨의 조언에 민수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정말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 우리 민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민수는 김택시 아저씨와 김현우 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너도 그분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도둑 신고로 시작된 이 만남이 민수에게는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민수는 김택시 아저씨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그리고 김현우 씨도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서 올라와 아버지를 뵙고 있답니다. 이렇게 도둑 신고에서 시작된 따뜻한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좋은 인연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성실하게 해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존경스럽고 감동스러운데요. 그런 소중한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가족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